국어 등급 단기 상승 가이드 영상입니다. 지금 뭔가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일단 국어 등급 단기 상승 가이드, 여름방학 이런 키워드들에 진짜 눈에 힘 빡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유튜브 난리 났잖아. 쌤도 알고리즘이 뭘로 다 장악되어 있냐면 지금 여름방학 터닝포인트, 여름방학 마지막 기회, 여름방학 진짜 승부처 난리 났어 지금. 왜냐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맞아요. 얘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자, 우리 황금돼지 현역 학생들이라면 지금 여름방학 4주 플랜이고요, 이거. 그리고 재수, N수, 반수다? 얘들 구평 지금 며칠 남은 시간이면 D-Day 49일 남았습니다. 50일도 안 남은 시간이야. 자, 이 여름에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일단 당연합니다. 쌤도 영상 다 봤어요.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열심히 무엇을 하냐가 점수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 어떻게 하면 등급, 점수를 진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 자, 그러니까 눈에 힘 빡 주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이 시기가 등급별로 정말 나의 상황이 어떻던지 간에 누구에게나 고민이 다 있습니다. 이 시기가. 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도 모두가 다 체감하고 있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야. 근데 우리가 결국은 고민을 뭐 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쌤이 등급별 해결책으로 하나하나 자, 어떻게 접근해서 내가 4주 동안 진짜 점수 올릴까? 지금까지 많이 해봤잖아. 강의 열심히 듣는 건 지금까지 충분히 하지 않았어? 기출 다 다뤄보지 않았어? 꽤 많이? 그러니까 머리에 텍스트가 없는 게 아니거든, 이제는. 그리고 얘들아, 공부 기출 문제 풀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반복하면 괜찮을 것 같아? 성적표가 나왔으니까 얘들 6평 성적표를 보고 이 성적표의 숫자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말 바꿔야 되지 않겠어? 그거 정말 바꾸는 거 쌤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거든. 얘들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등급별로 해결책과 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자. 자, 잘못된 국어 학습 방식. 사실은 얘들 내신식 공부를 진짜 타파하는 게 진짜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해설 많이 들었잖아.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강의 열심히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듣고 보고 받아들이는 걸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얘들 시험지에서 써먹었어요, 그걸.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열심히 듣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 굉장히 많았을 거야. 얘들 강의 잘 들었어요. 기출문제 잘 풀었습니다. 분석 열심히 너무 잘했어. 근데 머릿속에 이제는 데이터가 그냥 많이 쌓이는 거는 이거 시험장에서 실전적인가? 시험장에서는 써먹으셔야 됩니다. 시험지 열고 하셔야 돼요. 써먹지 못하는 공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점수를 바꾸는 방법이야. 자, 얘들아, 우리 쌤이 이 앞선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게 내신식 공부와 수능식 공부를 잘 비교해 봐야 된다. 너가 그동안 하고 있던 게 내신식 공부가 아닌가? 혹시? 그래서 내가 공부는 진짜 많이 했는데 뭘 해야 될지가 아직도 머리 없는 거 아닌가? 얘들아, 구평 직전 직후에도 가장 많은 학생들은 낯선 지문 아직도 못하겠다야. 평가원의 출제 의도? 아, 말로만 많이 들었지 진짜 출제 의도가 머리에 있어요 지금? 자, 예를 들어 우리 사회 비판 가사. 자, 일단 사회 비판 소설. 자, 고전 소설의 호질 대표적이고요. 자, 풍자 소설이지, 사회 비판 소설이지. 현대에도 태평천하. EBS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작품들을 공부하면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돼? 일단 태평천하가 출제될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1% 정도? 아, 오케이. 호질이 출제될 가능성 1% 정도? 오케이. 그러면 사회 비판 갈래가 출제될 가능성은 훨씬 높지. 그러면 사회 비판 소설을 어떻게 읽을 거야? 이거 2개 배웠으면 뭐가 있어야 돼? 써먹어야지. 호질 배웠으면 사회 비판 소설이 뭔지 알아야지. 써먹어야지. 시험장에서 사회 비판 소설 나왔어. 미스터 방이 나왔어. 막 이미 2번 나오긴 했지만 미스터 방이 나왔어. 뭐 어떻게 읽을 거야? 이게 없으면 못 써먹는 거야. 이런 텍스트가 머릿속에 100개, 1000개 있으면 뭐 할 거야? 못 써먹는데. 내가 법지문을 100개를 공부하면 뭐 할 거야? 못 써먹는데. 이제는 써먹는 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머릿속에 텍스트는 충분히 쌓여있다. 너가 그동안 잘 해왔다. 그 잘해온 것들이 근데 다만 실타래가 엉켜있어서 너무나 실이 커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바로바로 붙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걸 써먹는 공부로 바꿀 때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다면 내가 현재 2등급, 3등급, 1등급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데이터는 충분해 이제. 데이터를 많이 우겨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데이터를 써먹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니까. 그걸 수능식으로 바꾸는 게 지금입니다. 자, 그리고 쌤 저는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데요. 그 데이터를 수능식으로 처음부터 채우시면 돼요. 내신식으로 채우지 말고 처음부터 오케이. 사회비판 소설은 내가 이렇게 읽어야지. 빵빵빵 3개를 봐야 되는구나. 빵빵빵 이걸 결국 물어보는구나. 누가 평가원이. 평가원의 요구 조건대로 처음부터 채워 넣으시면 처음부터 엉킬 일도 없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채워나가는 게 이번 여름방학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약점 보완을 하지 않는 학습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 벗어나야지. 일단 부족한 걸 채워야 점수가 바뀔 거 아니야. 계속 그냥 하던 대로 습관처럼 오답 고르는 것도 습관이고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야. 근데 그 습관이 실제 시험장에서 나의 점수에 팍팍 붙지 못하는 습관이라면 과감히 버리시면 돼요. 자, 일단 약점 보완을 하지 못하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약점 보완을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런 거야. 누구는 약점 보완 안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근데 쌤, 제가 어디가 부족한지 잘 모르는데요?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봐봐라. 일단 평가원이 요구하는 게 뭐야? 자, 평가원의 요구 조건이 뭡니까? 일단 우리가 소설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봐. 소설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소설 지금까지 되게 많이 했지. 현대소설 많이 했지. 그러면 우리가 현대소설을 지금부터 보자라고 했을 때 이상의 날개가 나올 가능성은 1%도 안 되지만 주인공이 나로서 1인칭이 등장할 가능성은 어때요? 꽤 높아.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상의 날개야? 아니면은 나를 중심으로 된 소설을 독해하는 방법론이야? 내가 이상의 날개 문제를 왜 틀렸는지가 이상의 날개가 문제인 거야? 아니면 내가 뭘 묻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야? 서술상의 특징은 일단 출제됩니까? 안 됩니까? 출제되지. 서술상의 특징은 100% 출제돼요. 일단 그러면 중요한 게 이상의 날개야? 서술상의 특징이야? 근데 학생들 뭘 공부해? 이상의 날개를 공부해. 서술상의 특징이 뭘 물어보는지 머리에 있어 없어? 관심이 있어 없어? 아, 쌤 그 문제 너무 쉬운데요? 그거 그냥 깔고 가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깔아야 깔리지 얘가. 잘못하면 내가 깔린다. 일단 서술상의 특징에 관심 있어? 100% 나오는데 이거? 쌤이 강대 수업할 때 그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아. 근데 그 친구들도 물어보면 쉽사리 대답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요구 조건을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붙지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시험이 80분이지. 일단 80분의 시간 동안 정말 깊이 있게 대단한 것들을 물어봅니까? 실제 시험을 잘 생각해봐. 실전 감각이라는 게 뭐야? 깊이, 얼마나 누가 더 깊이 들어가냐 싸움이야? 아니에요. 얼마나 누가 물어보는 것들을 팍팍팍팍 처리하고 물어보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냐의 싸움인 거야. 80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잘해내려면 정말 필요한 건 하나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봐주는 게 나의 점수를 만드는 방식인 거야. 일단 서술상의 특징에 관심이 있다면 작년 수능의 답이 뭐였어요? 서술상 특징 나오지. 답이 뭐야? 서술상의 특징이 늘 출제된 탑 1, 2, 3가 뭡니까? 머리 없어 이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써먹지 못합니다, 쌤. 저의 약점도 모르겠습니다.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사실 두 가지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여름에. 이거 바꾸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왜냐? 요구 조건이 어때? 정확해요. 기출은 반복되지. 그 반복되는 기출 속에 중요한 건 그렇다면 텍스트와 내가 기출을 경험해 보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요구 조건을 뽑아내지 못하면 어떠한 기출 분석도 기출 문제 풀이의 시간도 낭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좀 바꿔보자 이거지. 일단 선택지를 그리고 결과로만 보는 학습 태도. 일단 이거 어떻게 생각해? 쌤, 에이 지문 독해 잘하면 선택지 알아서 정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라. 일단 두 부류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해. 두 부류가. 그중에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작년 수험생들입니다. 작년 수험생들, 재작년 수험생들, 선배들이야. 이미 수능 보고 대학 간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의, 문, 사. 킬러 문항이 빠졌어. 이제는 지문 독해가 할만해. 예전만큼 진짜 막 괴랄스럽게 나오지 않아. 이제는 좀 할만하고 작품도 연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왜 틀렸지? 이게 의문사야. 왜 틀렸지? 지문 독해 잘 되면 정답 나와야 되잖아. 근데 왜 틀려? 왜 틀리긴? 두 번째 부류 때문이지. 얘들아, 교육청과 평가원이 뭐라고 했지? 킬러 문항도 안 나와. 올해 6평 안 나왔어요. 9평도 안 나올 겁니다. 올해 수능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 맞지? 킬러 안 나올 거예요. EBS 연계 체감도 올해도 51% 발표했습니다. 연계 강화한다고 기사 쫙 났어요. 그렇다면 변별력 어떻게 줄 건데? 그 변별력 어떻게 확보했다고 했어, 작년에? 재작년에 어떻게 확보했다고 했지? 선택지예요. 선택지. 지문의 장벽은 쫙 낮추고 선택지 쫙 끌어올릴게. 너 이거 판단해봐. 너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잖아. 이제 지문 독해하는 것도 많이 연습했지. 선지 판단해봐. 못해? 왜냐? 그게 변별력이야.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일단 지문을 다 읽어놓고 한마디로 90%를 다 잘한 게 맞아. 근데 막판에 삐끗하면 점수 안 나오는 게 수능 아니야? 실수도 실력 아닙니까? 우리에겐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잖아, 이제. 그 한 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 소중한 기회는 어디 있어요, 결국? 끝에 있어요. 일단 선택지 판단해서 점수 갈립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선택지 대충 보지 말자 이거야, 우리. 이해가 되지? 자, 일단 그래서 내가 그동안 6월까지, 7월까지 공부를 이렇게 해왔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해왔을 거야. 배우고, 이제 많이 배웠다, 우리는. 자, 많이 배웠고요. 배우고 잘 축적해 나가서, 자, 그걸 이제 내가 많이 공부를 했지만, 좋아. 그걸 통해 누군가는 실전까지 나아간 사람도 있을 거야. 감을 잡았더라면. 아, 수능은 결국 이거야. 아, 고전시간, 기행시간 이렇게 읽으라는 거구나. 이게 반복되는구나. 누군가는 감을 잡아요. 감을 잡으면 오케이, 점수 나올 거야.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들 어때요?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끝까지 고민이 가장 많지. What the fuck?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뭐지? 너무 답답해. 이 답답함과 안타까움도 쌤도 진짜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다, 쌤도 정말. 근데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야. 여름이니까. 이게 9평이 되면 학생들이 그때는 거의 대다수가 거의 반란처럼 다들 와, 내가 진짜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그 깊은 빡침이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Q&A에 와서도 굉장히 하소연 많이 하고요. 후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그동안 시간을 날렸던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얘기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남은 시간 너무 짧다는 거야. 근데 그건 9월이야. 지금 우린 아직 7월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미리 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 시기에 이젠 더 이상 우리 배우고 많이 쌓아서 언젠간 되겠지를 하지 말자. 그거 충분히 했거든,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점수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구 조건과 무관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요구 조건이 뭔데? 현대시 읽을 때 뭘 봐야 돼? 얘들아, 현대시는 뭘 출제하지? 독서 지문에 경제 지문은 뭐 어떻게 출제가 돼? 그동안 기출을 공부했던 이유는 그거 하나를 뽑으려고 했던 거잖아. 그게 뽑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요구 조건과 무관하게 내가 그냥 열심히 읽고 감상하니까. 소설 열심히 읽고 내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감동받는 건 in the future 하시면 돼요. 내년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감상하기 위한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시험에서는. 이거 시험이니까. 그렇다면 평가원은 너 이렇게 감상해. 이렇게 감상해. 넌 잘 감상하는 거다. 라는 기준이 기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일관된 행동 강령을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없었다면 이게 없어서 안 보였던 거야. 나한테 뭘 묻는지. 이 부분들을 체화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쌤은 이렇게 표현하잖아. 자, 군이라 표현하잖아요. 일단 고전시가 갈래도 여러 개가 있는데 강호시가 군이잖아. 강호시가 군이라는 건 강호시가를 관통하는 일관된 기준이 정확하게 있다요. 평가원은 그 일관된 기준과 일관된 출제 요소들을 그대로 물어본다라는 게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은 우리가 체화라고 말을 해. 왜냐? 체화가 무슨 뜻이야? 반복이야. 뭘 반복해? 텍스트를 반복하나? 문제풀이 반복하나? 그건 반복이 아니지. 매번 다른데. 같은 걸 반복하는 걸 우리는 체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일관된 행동 강령을 잡자. 이걸 잡는 시간 4주. 이 4주 동안 평가원이 나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요구 조건을 잡고 나면 얘들아, 점수는 분명히 바뀔 수 있고요. 한 강 들으면서 바로바로 바뀌는 걸 스스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해. 오늘 뭘 해야 될지 알게 되잖아요. 내일부터는 바뀝니다. 이제는 진짜 바뀔 때야.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선택지 판단도 내가 감에 의존했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복불복. 수능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삐끗하고 지나가고 있었다. 걔를 잡아야 등급의 선을 넘어설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지금 1등급이 진짜 답답하게 계속 안 나오고 있다면 그건 선택지 판단이야. 그리고 얘들 선택지 판단을 잘하려면 그렇다면 뭘 해줘야 될까? 선택지 공부했어 안 했어? 얘들 선택지의 함정 요소, 출제 요소가 뭔지 알아 몰라? 기행시가가 반드시 물어보는 선택지 자격 있는 조건이 뭐야? 쌤이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 선택지 자격. 선택지가 랜덤한가? 그게 아니지. 선택지는 자격 있는 것들이 출제가 돼요. 한마디로 물어볼 것들을 출제하고 그 물어볼 것들이 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가 선지 판단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택지 함정을 뭘 만드는지를 내가 몰라? 그럼 함정이 빠지는 거야 그게. 얘들아 선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선택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지 공부가 대단한가? 대단하지 않아. 선택지 규칙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아냐 모르냐는 엄청난 등급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시기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진짜 고민한 게 무조건 선택지야. 이 시기는 정말 등급 불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선택지 판단입니다. 선택지 헷갈리는 게 가장 두려워. 문학이든 독서든 가장 두려워요. 쌤이 지금 그 여름방학 단기 패스를 오픈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자신들의 고민을 쫙 올리고 있는데, 자, 15일날 이렇게 쭉 올라온 내용들의 일부를 쌤이 발췌해 왔는데, 다 학생들 대다수가 고른 게 무조건 선지 판단이야. 선택지 헷갈리는 게 수능 당일에 나 제일 무섭다, 야. 쌤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 선택지 진짜 잡아줘야 된다. 선택지 판단 힘 빡 줘야 된다. 이게 얘들 점수를 끝까지 결정합니다. 올해는 마찬가지 지문과 작품의 장벽은 약간 내려가지만 선택지 변별력 주는 그 요소들, 선택지를 대충 보면 점수 절대 안 나와. 우리 여기에 끝까지 집중하자. 그래서 이 부분들 쌤이 잡아주는 커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평 때 목표를 딱 정하자. 최소 한 등급 올리자. 오케이? 최소 한 등급 올리자. 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이 여름을 내 몸에 나를 맡기잖아. 그러면 몸은 늘어지고 싶어해. 그렇게 되면 정신 차리는 순간 이 여름이 끝나 있을 겁니다. 이 여름을 잘 보내려면 계획은 필수예요. 쌤이 현장에서도 계획을 2주, 3주 전부터 엄청 강조했거든? 기말이 끝나자마자부터 강조했어. 왜냐면 그래야 시작되거든. 오늘 내가 하자! 내일부터 바로 돼? 안 돼. 약간의 학생들은 언제나 좀 퍼즈가 있어. 그 퍼즐을 얼마나 빠르게 줄이고 바로바로 시작하느냐가 점수를 진짜 바꿔버려요. 우리 이제 물러설 길이 없으니까. 자, 쌤이 바로 계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1등급이 목표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선택지 판단, 학습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평가원이 나에게 물어보는 선택지들만 다 모아놓은 강좌를 찾기 어려울 거야. 어려울 겁니다. 대다수는 보통은 우리가 지문과 작품 공부하고 선택지는 알아서 따라오는 것처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최근의 수능들은 다 선택지의 변별력을 주고 있어요. 일단 선택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지강화는 독서와 문학에서 자격 있는 선택지들을 다 모아서 이게 선지 판단을 하는 기본이야, 핵심이야. 그리고 선택지를 얘들 잘 보면 쌤 그럼 지문 작품 없이 선택지를 보나요? 그거는 쌤은 굉장히 바보팅이 탱탱이 질문이라고 생각해. 얘들 왜냐면 선택지 왜 봐? 선택지를 왜 분석해 우리가? 선택지는 결국 말 그대로 고르면 끝이잖아 시험장에선. 근데 왜 선택지를 보는 거지? 선택지를 봐야 다음번에 뭘 할 거야? 다음번에 지문 독해할 때 이 정보 보지 않겠어? 다음번에 이 정보를 낼 거라는 걸 머리에 보고 들어가야 지문 독해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공부하는 끝판왕이에요, 선택지라는 건. 그래서 선택지를 공부하자 선택지만 공부? 아니, 선택지 판단 능력을 강화시켜서 이걸 기반으로 지문 독해를 잘 읽는 모든 핵심들 요소를 다 관통하는 게 선지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강화는 선택지에서 시작해서 선택지로 끝나는데 그 과정에 지문과 작품의 독해에 대한 기본 방법론을 관통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게 선지강화입니다. 1등급이 목표라면 선택지 판단 올해는 필수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내용들을 탄탄하게 학습하면서 동시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지. 근데 중요한 건 문제 적용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감 온라인 쌤이 10회 이제 해설을 대성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감이든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이감을 많이 푸는 이유는 뭐야? 평가원적이다. 그럼 그 생각을 해봐야 돼. 뭐가 평가원적인데? 평가원적이라는 얘기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규칙이 있다는 얘기잖아. 지문을 구성하고 선지를 구성하고 함정을 만드는 평가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푸는 거 아니야? 그지? 그 평가원의 특징이 뭔지 알아? 그거 아는 게 목표입니다. 그거 알게끔 만들어주는 게 쌤의 해설이야. 단순히 지문과 작품 같이 보고 사후적으로 같이 정리하는 해설 아닙니다. 그건 해설지에 다 써있어.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미래로 갈 거야. 이걸 통해 봐봐. 이걸 봐. 그러니까 다음번 구평 때 뭐 해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놓치면 정답 안 나와. 이거 체크하자. 그거 잡는 강좌예요. 오케이? 그래서 1등급이 목표라면 모의고사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풀세트도 연습을 좀 할 때가 됐습니다. 실전에 적용하는 거, 써먹는 거 연습할 때가 됐어 이제. 그리고 선택지 판단은 가장 중요하다. 올해. 자, 2등급이 목표라면 현재 3등급. 쌤, 저는 아직 방법론이 확고하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이제는 기출도 좀 어느 정도 알아. 내가 작품 해석도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어쩔 땐 되기도 하고 어쩔 땐 안 되기도 해. 혹은 아는 작품이나 좀 편안한 주제가 나오면 정답률이 올라가는데, 혹은 나에게 시간을 좀 주면 나는 정답률이 좀 올라가는데, 타이트한 시간에서 급하게 하게 되면 실수를 해. 그래서 등급이 오락가락해.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그건 왜 그렇겠어?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기준이 잡혀있지 않으면요, 일단 점수가 흔들리게 돼 있어. 잘 나올 때도 있겠지? 못 나올 때도 있어. 수능 때 흔들릴 거야? 수능 때 정확한 기준 잡고 가셔야 2등급 무조건 나오지. 그지? 그걸 학습하는 강좌가 별의 는 밤 실전 패턴 체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들이 다 길지가 않아요. 일단 선지 강화는 10회 완성입니다. 10일 만에 끝내는 강좌예요. 10일이니까 4주 안에 당연히 클리어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별의 는 밤 강좌도 마찬가지. 독서도 10강, 11차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학도 마찬가지. 16차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5강밖에 안 돼. 교재로 따지면. 그렇게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작품을 하나씩 쌓아나가지 않을 거고 이 작품들을 관통하는 기준을 학습할 거거든. 그래서 단기 완성이 가능한 커리들을 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식이라고 쌤이 말하는 거야. 관통하는 화살표를 배우는 게 수능이지 이 텍스트 하나씩은 충분히 많이 공부했다 지금까지. 이제는 이걸 관통하는 시험장에서 내가 바로바로 붙여서 써먹을 이 기준을 정확하게 학습하자. 그러면 2등급 나옵니다. 요거 학습할 거야. 여름 4주 동안. 3등급 쌤 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저는 3등급까지 그냥 무조건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본봄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본봄이 개념 강좌인데 쌤의 개념 강좌는 좀 낯설다니까? 왜냐면 학생들이 처음에 왜 달라? 이런 말 정말 많이 해. 왜 달라? 왜 다른 사람들과 좀 분석의 내용이 다르지? 왜냐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2학년 때까지 가장 익숙한 학습은 뭐냐면 내신이거든. 내신처럼 하나의 지문을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하고 내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감동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감동을 받고 그게 내게 돼야 되잖아. 근데 그 선생님의 훌륭한 선생님의 머리를 내가 똑같이 따라갈 수 없다면 써먹질 못해. 그러니까 내신식 학습은 쌤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야. 보고 감동받고 배우면 어떡할 거야. 시험장에서 내가 스스로 해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데 나한테 평가는 뭘 물어보는지도 머리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것만 잡아도 3등은 무조건 나온다 이거지. 일단 수능이라는 게 대단하지가 않다. 대단하지 않아요. 다만 물어볼 걸 분명히 물어볼 뿐입니다. 그걸 머리에 잡으면 3등급 무조건 나와. 노베 포함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후기를 얘들 잘 보시면 노베인 학생인데 본봄 듣고 진짜 많이 바뀌었다. 수능 뭔지 알겠다.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그래서 쌤이 3등급 반드시 자신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따라오시기만 해라. 수능식으로 기준 정확하게 가져가라. 복습해라. 점수 만들어줄게. 그리고 문학 강화는 특히 내가 문학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 왜냐면 문학을 잡아야 3등급은 나와. 독서보다 문학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문학이 여전히 우리가 문학에서 점수 만들어야 되고요. 문학에서 시간을 땡기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은 3등급 좀 힘들 수 있지. 그래서 문학 강화는 갈래별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강좌입니다. 정확하게 갈래별로 수능식의 독해 방식과 출제 포인트를 다 정리하는 게 문학 강화야. 문학 강화는 다 10회 완성이고요. 여기 있는 강좌들 다 단기 완성 강좌들입니다. 여름방에 사실은 여러 개를 겹쳐서 해도 될 정도로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컴팩트합니다.
컴팩트한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1등급이 목표라면 뭐 간단히 정리할게. 쌤이 설명 다 했으니까. 자, 선지 판단 정확도 이제 올리셔야 되고요. 자, 단권화 노트에 행동 강령 팍팍팍 붙어야 1등급 나옵니다. 쌤이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사회 비판 가사, 사회 비판 시, 소설, 뭐 출제 팍팍팍 붙어야 돼. 평가원 요구 조건은 명확하니까. 1인칭 나로 시작되는 소설이네. 전광용의 사수 어떻게 해석해? 이상의 날개 어떻게 해석할 거야? 수필 어떻게 해석해? 뭘 출제? 수필 다 비연계잖아. 어떻게 출제해? 팍팍팍 붙어야 됩니다. 그 행동 강령이 주제별로, 독서는 주제별로, 문학은 갈래별로 다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없잖아? 어리버리해 시험지향에서. 1등급 나와도 흔들릴 수 있다. 일단 탄탄한 1등급의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 필수다. 단권화 노트를 여름방학에 만들자. 요거 쌤이 강조해서 이거 다 잡아주는 것들이니까 쌤의 모든 강조는 다 행동 강령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정리하다가 취약하다? 그 부분만 채우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얘들아 4주를 알차게 보내셔야 돼. 진짜 점수로 바꿔야 돼. 그래서 1등급이 목표라면 선지 강화, 이제는 모의고사. 요거를 실전적으로 요구 조건대로 가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전 감각 극대화라는 건 꼭 모의고사를 풀 때 나오는 게 실전 감각이 아니거든. 자, 매번 실전 감각 계속 붙이셔야 돼요. 대화가 나와. 얘들아 대화 어떻게 처리할 거야? 자, 좀 더 쉽게. 평가원은 대화를 어떻게 물어봐? 대화에서 뭘 출제해? 이게 팍팍 붙어야 된다니까 머릿속에. 이게 없는데 어떻게 실전이 가능하겠어? 이게 없는데. 그걸 정리하자. 여름방학 동안. 알았지? 자, 그래서 모의고사는 평가원적이다. 이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분명한 평가원은 패턴과 규칙을 가지고 있다야. 이게 없으면 모의고사 만들 수도 없죠. 랜덤하다면 못 만들어요. 랜덤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규칙과 패턴을 반복하는 게 수능이야. 많은 거 대단한 거 없어. 자, 편하게 물어봐야 돼, 평가원한테. 너 나한테 뭘 원하니? 아, 이걸 원하니? 이걸 봐줄게. 편하게 들어가세요. 알았지? 다만 꼭 들어가세요. 그걸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선지 강화를 학생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따라와 주고 있는데 선지 판단의 명확한 기준, 선지 판단 과정의 정확도와 속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 얘들아 이거는 이제 후기와 OT를 꼭 참고해 주시고 자, 2등급이 목표라면 이제는 실전으로 가자. 이제는 실전이에요. 수능식 독해를 얘들아 체화하고 자, 나의 취약 파트를 포착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오답 고르는 것도 습관이야. 선지 판단하고 있어 정말? 선지 판단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답을 절대 지나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애매해지기 시작하거든. 답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선택지 판단이 헷갈려지기 시작해. 그리고 선택지가 문제별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들이 없으면 다 똑같이 풀어야 돼. 다 똑같아 근데 실제로? 아니잖아. 이 얘기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차이에 대한 감각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잡혀야 점수가 바뀔 수 있어. 근데 이거 대단하지 않다. 각각 독서 주제별로 문학 갈래별로 10회 정도로 우리가 이 내용들 다 정리할 거니까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내용들은 너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다만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내가 너무 편안하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요즘 학생들이 너무 부담 갖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되게 많이 아프기도 하고 많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얘들아 죽고 사는 거 아니면 세상에 뭐 그렇게 문제시 되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거 조금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공부 루틴이라는 건 그래서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요구하는 걸 반드시 보자. 그것만 잘 잡으셔도 돼요. 그럼 2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 쌤이 별 있는 밤에서 잡아줄 테니까 요거 2권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실전 감각들. 지금까지 공부 기출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평가원의 행동 강령들을 체화하는 것들이 이제 별 있는 밤의 특징이고 굉장히 실전적으로 80분 안에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울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걸로 실전 감각 얘들아 채우고 키우고 써먹자. 요 내용들이 이제 별 있는 밤의 특징이야. 자, 별 있는 밤은 그래서 학생들의 후기는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예요. 뭔가 쌓여서가 아니라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수능이야. 수능은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3등급을 받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만 잘 해도 3등급 무조건 나와. 일단 최저 맞출 수 있어. 평가원의 요구 조건을 파악하는 훈련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음 급하다고 무지성 문제풀이 하지 말자. 이제 양치기 의미 없는 거 알잖아, 우리가.
우리 언제까지 양을 칠 거야. 그러면 안 되고요. 무지성풀이 이제 그만하고 정확하게 패턴의 공식들을 채워나가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쌤이 봄봄과 이 문학 강화 10일 만에 끝내기가 다 갈래별로 쪼개져 있고요. 독서 강화는 구평 대비, 구평 직후 이렇게 두 권으로 나옵니다. 법경제, 과학기술. 취약 파트 정확하게 이제 포착하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면 3등급 그 이상 갈 수 있어. 우리는 3등급 기필코 받고 올라갈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거 올라가는 토대까지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여름에 우리 명확하게 잘 끝내보도록 하자. 그래서 기출, 공략, 패턴과 해석의 방법론이 익히는 거, 이게 우리 봄봄의 특징이에요. 자, 문학 강화는 문학 취약 파트 완벽하게 수능식으로 쌤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후기만 봐도 고전 시가를 보는 눈이 바로 바뀌어. 놀랄 만큼 바로 바뀔 겁니다. 왜냐면 뭘 물어보는지가 딱딱 명시적 보이기 때문에 노배워도 충분히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명시화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애매하지 않다라는 거. 아주 구체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기들에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다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거. 정확하게 평가원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았다.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행동 강령들을 정확하게 배운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쌤이 그 부분들은 4주라는 시간 동안 단기에 잡아줄게. 일단 선택 과목은 일단 하자. 일단 안 잡혀있으면 하셔야 돼요. 특히 화작 이거 하셔야 된다. 쌤은 분명히 겨울부터 강조했어. 6월, 7월, 8월에 선택 과목이 발목 잡는다. 미리미리 겨울에 끝내놔라. 근데 이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좋아. 겨울은 지나갔지만 여름에 끝내자 이제. 여름에 끝내셔야 돼요. 화작은 이제 요거 9차시 완성인데 강좌 되게 짧고 되게 컴팩트한데 바로 바뀝니다. 자, 특히 화작 4개 틀리다 이번 6표 화작 만점, 나머지 점수 올라가는 시간 확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그냥 깔고 가려 생각하지 말고 화작이 요구 조건이 있겠어 없겠어. 일단 평가원이 화작에서 뭘 요구해? 그게 머리 없으면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오래 시간 투자하고 틀리는 겁니다. 일단 요구 조건 정확하게 가져가자. 화작 엄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여름방학 우리 구평 대비 4주 동안 자 1등급이 목표라면 이렇게 2등급, 3등급 선택 과목까지 이렇게 단기 완성 커리를 쌤이 이제 준비해 놨고요. 이 부분들을 지금도 쌤이 이제 강좌에서 여러 번 열심히 강조하고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따라오면서 우리 수능식의 사고와 등급 하나 올리는 거 요거 여름에 꼭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현재 이제 단기 요 표와 이제 단기 이제 교재 패스가 새로 오픈했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 이 내용들을 체화해서 진짜 한번 올해 잘해보자. 그리고 요건 쌤이 마지막으로 좀 첨언을 하는 건데요. 공부 멘탈이 흔들릴 때 여름방학 많이 틀리고 많이 경험할 기회야.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틀린 거에 많이 흔들리지 말자. 결국에는 해낼 것들을 해내시면 돼요. 일단 결국에는 내가 수능 당일에 요구하는 대로 팍팍팍 가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틀린 내용들 오답 정리 체크하시고 행동 강령 정리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면 와서 물어보고 그렇게 얘들아 채워나가자. 흔들리지 말고. 자, 달라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복할 게 뭐가 있냐 요새. 그지? 릴스 쇼츠 이제 그만 보자. 왜냐면 볼 땐 재밌지만 보고 나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른 도파민을 주는 거야. 도파민의 핵심이 얘들아 뭐냐면 성취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성취감이 꼭 수능 끝나고 대학 합격 이렇게 대단한 것만 성취감이 아니야. 내가 오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세운 계획을 채운 나를 만났을 때 그게 성취감이 돼요. 그게 쌓이면 그게 나의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그 성취감이 쌓여서 결국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얘들아 계획을 세우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그걸 의지해 나가면서 나의 미래를 꿈꾸면서 얘들아 꾸준히 지치지 말고 가자. 결국 존버하는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어. 잘 쉬자. 얘들아 쉬는 시간에 안 쉬더라. 너무 안 쉬어. 우리 쉬는 게 뭐야? 뇌를 안 쓰는 게 쉬는 거야. 릴스, 쇼츠, 게임? 얘들아 그거는 뭐냐면 뇌를 막 자극하는 겁니다. 얘들아 쉬셔야 돼요. 쉬려면 멍 때리는 게 최고야. 충전할 때 충전도 하고 체력 안배 잘 해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끝까지 힘을 내서 갈 수 있으니까 쉴 때 잘 쉬기. 자 그래서 얘들아 뇌도 근육처럼 반복해서 단련하시는 겁니다.
반복이 자의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그래서 쌤이 요 계획표를 좀 정리를 해봤어. 1등급 학생이라면 4주 동안 우리 이렇게 한번 선지 강화 모의고사를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러한 계획표들을 쌤이 요거는 이런 식으로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을 쪼개봤습니다. 1등급이 목표인데 선지 강화 모의고사 문제도 풀 건데 EBS를 안 했다. 그런 친구들 위해서도 계획표를 세워놨습니다. 이게 다 가능할 정도로 강좌가 컴팩트하고 짧기 때문에 금방금방 끝낼 수가 있어요. 요거 계획표를 쌤이 방금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다 정리해서 각각의 필요한 만큼 목표별로 다 쪼개서 올려놨어. 그래서 요거는 쌤 페이지에서 요거 공지사항에 쌤이 PDF 올려놓을 테니까 여름방학 계획표를 요거 참고해서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 계획표가 굉장히 현실적이야. 아예 일주일 중에 한 번은 또 비워놨어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과 모의고사 분석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취약 파트 채우는 거 다 비워놨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내가 충분히 4주 동안 다 해낼 수 있는 계획들을 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황과 목표에 맞게 우리 이번 여름방학 4주 동안 진짜 소소한데 확실한 성취를 이뤄서 구평과 수능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성취를 올해 한번 이루어 보도록 하자. 그럼 쌤과는 강의에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